좋아요. 안녕. 현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공인중개사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예? 자격증이요? 여기요. 예,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야, 나도 회사 때려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부동산이나 차릴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건 몇 개 보여주더니 그냥 계약했어. 근데 수수료를 몇백이나 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어떻게 보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직업은 어떤 세계이며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들이 모두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1%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따셔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펑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펑 펑펑 펑펑. 자, 그렇다면 고고고! 언제 다 주냐? 아이고, 요거. 아이고. 유튜브 영상 한번 찍기 힘드네. 제목은 공인중개사의 세계.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가 되지만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자, 중개사 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고요.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열려있는 시험입니다.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 1차는 2과목이고요. 2차는 3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같은 날에 시행을 합니다. 1, 2차를. 그 다음에 오지선다고요. 절대평가 방식으로 꽈락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요. 1차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 야독 하시는 분들은 올해 1차 보고 내년에 2차를 봐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죠. 중요한 거는 1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를 붙고 2차가 떨어지면 내년에 2차를 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내년에 2차를 떨어지게 되면 내후년엔 1차와 2차를 동시에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1차가 떨어지고 2차가 붙는 경우에는 1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다 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4대 시험이 있습니다. 자, 수능, 부국공무원, 토익, 공인중개사 시험. 그만큼 응시자 수가 많다라는 증거겠죠. 자, 시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언제 보느냐? 10월 넷째 주 토요일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26일날 토요일날 치러졌고요. 접수 기간은 그로부터 2달 전, 당해년도 8월달에 접수를 받고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날에 시험을 보고요. 합격자 발표는 한 달 뒤에 납니다. 1년에 한 번 보니까 기회는 1년에 한 번. 시험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과목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과목당 40문항.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00분씩이네요. 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4시 20분까지 시험을 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고요. 오지선다 문제라 주관식 없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 자,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랑 2차가 있는데 먼저 1차를 볼게요. 1차 부동산학개론.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개론은 쉽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어렵죠. 바로 민법. 이 민법이 엄청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꽈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40점을 못 넘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지선다의 문제지만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 2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를 보면 과목은 3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중개사법, 공법, 등기법, 세법. 요게 합쳐서 40문제 나오고요. 요게 40문제 나오고요. 요게 40문제 나와서 120문제. 2차는 3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은 4과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률에 관해서 나와서 정말 난이도가 하 정도 되는 쉬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야지 공법이랑 등기법에서 점수 깎아먹은 거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공법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에서 하는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장에 외울 게 한 40개가 되는데 그 40개를 외워야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법 중요합니다. 공법에서도 꽈락 많이 나오고요. 2차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 세법 어렵고요. 중개사법은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은 아시죠? 네, 등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이 나오고요.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세금을 매긴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많이 응시를 하고 합격률 어떻게 했는지도 다시 한번 알아보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은 한 1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었네요.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은 11만 명, 5만 명은 그냥 지레 겁먹어서 시험도 안 봤죠. 그리고 합격은 2만 9천 명이니까 합격률은 26%. 대략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합격률을 자랑을 하죠. 1차의 경우 응시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점차 올라가긴 하네요. 자, 2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도 비슷하네요. 응시자는 올라가고 합격률은 이때 2016년 다시 좀 난이도가 쉬웠나 봅니다. 31%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25%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4명이 보면 1명만 붙는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대부터 80대까지 응시를 했고요. 그러면은 10대는 532명 중에 420명이 시험을 봤고요. 자, 합격자는 45명, 합격률 10%. 10대도 그래도 10%, 10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했네요. 80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23명에서 21명이 응시를 했는데 합격자는 1명. 2018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도 때 1명, 합격률 4.76%. 하지만 2차는 19명이 봤는데 다 떨어졌다는 사실. 합격률이 높은 거는 20대 높네요. 그 다음에 40대도 높네요. 30대도 20%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대부터 40대 이분들이 요즘에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서 응시자 수도 많아지고 합격률도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만약에 창업했다면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현업 종사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능력제입니다. 수많은 부동산들이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죠. 폐업하는 부동산도 있고 나날이 계약을 많이 써가지고 돈을 마구마구 끌어모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능력제입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월급이 없습니다. 계약을 쓴 만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말 능력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진입 장벽이 낮은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이 합격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은 정말 낮습니다. 왜냐? 창업 초기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가게 한 개 마련하고 컴퓨터 한 대랑 책상 한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처럼 음식을 많이 사거나 인테리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사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픈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생 직업입니다. 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시험을 봅니다. 10대들도 보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머리가 돌아가고 발로 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없죠. 단점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 물론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공인중개사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직종입니다. 왜냐?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중간에서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자의 입장도 배려를 해야 되고 매수자의 입장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럼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울 때도 있지만 엄청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큰 물건들, 억 단위 되는 물건들에 있어서는 서로 손해를 1원 한 장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조율하는 게 이 중개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일 때는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할 경우에 있어서는 좀 한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경쟁자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여기는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입니다. 왜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2만에서 2만 후반대 인원들이 배출이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업종을 하고 있는 가게는 한 10만 정도 됩니다. 어딜 가나, 아파트 어딜 가나 부동산이 3-4개는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부동산 가격은 10만 정도 되는데 신규 개설만 1만 후반, 물론 폐업도 일반 초중반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설자 수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넓게는 전국에 10만 명이 부동산 경쟁자가 되는 거고요. 좁게는 내 주위에 앞에도 부동산, 옆에도 부동산, 뒤쪽에도 부동산 다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버는데 많이 질문을 하죠. 일단은 그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치고서 중개 수수료는 얼마가 될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국민 편형 전용 84제곱미터도 평당 1억 원이 넘어섰다. 16층이 34평이 34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죠. 10월 26일 날. 요거를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자, 매매가 34억 원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 요율을 협의하라고 나와 있는데 0.9% 최고로 한번 때려보면 3,060만 원을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요율을 0.5% 적용할 경우에는 1,7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매수자도 내 손님이고 매도자도 내 손님이라고 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죠? 중개 수수료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400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억 원짜리 아파트 거래하면 그 정도 받는다는 거죠. 남들에겐 1년 연봉이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좀 구미가 솔솔 당기나요? 그러면 요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월세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이고요. 화장실 밖에 있는 방이 주변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요. 보증금 200에 월차임,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요거를 중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는 과연 8만 원 나옵니다. 자, 임대인도 제 손님이고 임차인도 제 손님이면 곱하기 2 하면 16만 원 받는 거고요.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 와서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각각 8만 원씩 받게 되네요. 자, 8만 원 중개해서 월세 내고 유지비 내고 전기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중개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좋아서 계약으로 성사를 시키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은 3개월 준비해서 합격하신 분도 봤고요. 몇 년의 공부에서도 떨어지는 분도 봤습니다. 요령이 중요한 거죠. 공부에 있어서는요. 그 요령, 공부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후수를 하도록 하고요. 빡세게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한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니면 부동산 물건을 사고 팔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